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손희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봄도 성큼성큼 우리들 곁으로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기운 내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봄에 여러분의 충만한 그리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건입니다. 최근에 조세심판원에서 두 건의 비슷한 내용을 갖고 판결이 이루어진 사안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건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자시라면 오늘 여기를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건의 경정청구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청구법인이 201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돼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한도가 아닌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서 2018년도 당해 법인세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은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그 부칙에 따라서 당해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은 증가한 전체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은요, 비슷한 건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청구법인은 2018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돼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지 않고 그 법인세 신고를 했다가 2020년에 어떻습니까?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한 그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1차 경정청구를 제기를 했고 이를 처분청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청구법인은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은 그 적용 시기가 2020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당초에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처분청은 당해 2차 경정청구는 거부한 사안이고 역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018년도, 2019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청과 우리 청구인인 대립각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립각을 형성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결론으로 가야 되는지 오늘 그 내용을 관계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8 사업연도 적용 법률입니다. 자, 법률 16,00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항에서는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그 과세년도의 기간 중에 이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했다 그러면은 각각의 항목별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이렇게 공제를 받은 과세년도 종료일로부터 그 1년이 되는 날에 속한 과세년도 종료일까지 그 기간 중에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가 앞선 공제를 받은 그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3항에서는 이렇게 1항, 2항에 따라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이런 이제 납세인인 경우에는 그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그 각 과세년도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최초 공제년도 그 다음 공제년도보다 감소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토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공제받은 그 세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다시 납부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우리 법률 이제 16,009호였죠. 이 조항인데요. 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자, 1항에서는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약간 이제 그 한도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좀 증가했죠, 요때는. 자, 그런데 2항에서가 1항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받은 이러한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그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1항을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 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1항 1호를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우리가 지금 처분청에서 계속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7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 1항은 참조하시고 2항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했다. 그럼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1항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자, 우리가 2020년부터 적용하는 법률 16,835호로 개정된 조특법구 29조의 7은요. 2항에서가 최초입니다. 여기 밑줄 그은 부분 보세요.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고용중대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되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해서 감소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청년 등에 대한 고용중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살펴본 법률 16,009호를 적용하는 2019 사업연도 적용 법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제일 먼저 생겼던 우리 18년도에 적용할 요 29조의 7의 내용에서는요. 자, 3항에서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각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 결론을 보셔야 되는데, 이 결론 보기 전에 부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칙 16,009호는 언제부터 적용을 하느냐? 시행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그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는요. 이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 7위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률 16,835호에 따른 부칙을 보시면, 자, 이 법은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그리고 17조에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그 적용례에서는 29조의 7 이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더 보시면 법률 16,835호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 7 2항에서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기간 중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했다. 그러면은 그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자, 결론은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심판 내하고요, 두 번째 심판 내 그 심판 결정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2018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개정 전 조특법 29조의 7 1항은 증가한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라는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 29조의 7 그 어디에도 증가한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법률 우리가 16,835호는요 어떻습니까? 그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조특법 이제 29조의 7과 관련돼서 역시 우리가 아까 17조에서가 부칙 17조에서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처분청이 이렇게 증가한 전체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해가지고 앞서 살펴본 2018년도, 2019년도 그 사업연도에 상시 근로자의 증감의 인원수를 산정을 해서 이렇게 청구법인의 2018년도, 2019년도 사업연도에 그 법인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좀 내용 쉽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법률 이제 보면 법률 이제 부칙이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법률 16,835호로 개정된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은 처분청이 얘기하는 그 주장 내용이 합당하지가 않다. 2018, 2019년도에 적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이 해석과 관련돼서 지금 처분청의 이제 견해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지는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이 있다 그러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여러분이 권리를 구제를 받지 못했다 그러시면은 저희 자담세무에게 손혜경 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손혜경 세무사였습니다.